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네, 2020년 2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조금 늦게 올리죠. 예, 지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사실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잠실 운동장에서 한 3만 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하는데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저 코로나 때문에 전격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그거 취소 좀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다들 안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표지에서 보셨겠지만, 네, 오늘은 타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심 판결이 나왔죠. 예, 타다가 무죄로 선고되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걸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꽤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타다 이슈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예, 지난 2월 19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업계 안팎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법조계에서조차도 이번 재판을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어려움을 뚫고 뭐 결국은 이제 무죄 선고를 이제 받았는데요. 자, 물론 이제 타다 입장에서 보면 아직 1심 판결이 끝난 것이고 이제 그죠? 이제 뭐 1심 판결이 끝난 것이고 또 검찰의 항소 여부도 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2심, 뭐 3심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현재 국면을 아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타다 금지법의 통과 여부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나오게 된 1심은 기존의 법 체계에 근거했을 때 타다 이게 불법이 아니야라고 판단을 한 건데 기존의 법 자체를 바꿔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기존의 법 자체를 아예 타다와 같은 형태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버리는 형태로 법을 바꿔버리면 이거는 뭐 아예 근본적으로 판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게 바로 타다 금지법이고 이게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이슈인 것이죠. 자, 따라서 뭐 타다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를 겁니다. 예, 이를 겁니다만 그래도 이번 판결을 통해서 최소한 현행법상의 불법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받아냈으니까 그죠? 예,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니까 사실 국면 전환에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1심 판결 전까지는 정말 타다가 맞냐 혹은 택시업계 입장이 맞냐 뭐 즉 이제 타다냐 검찰의 입장이 맞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왕설래 많이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쪽으로 의견이 기운다 이렇게 판단하기 정말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히 이제 그 뜨거운 이슈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항소심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남아 있는 과제들 과연 이제 타다가 어떻게 해결할지 뭐 이거는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지켜보시기로 하고요. 뭐 오늘은 사실 요 과제에 대한 얘기 뭐 이거야 뭐 앞으로 계속 흘러나올 거니까 뭐 요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사실 이번 판결이 왜 무죄로 선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특히 이제 이 우리라 함은 이 스타트업들에게 특히나 규제 쪽에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느냐, 요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제 헬스케어, 뭐 금융, 뭐 이런 등등의 규제에 민감한 산업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걸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결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쟁점은 뭐였느냐? 타다가 과연 불법 콜택시냐? 아니면 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아주 정상적인 그런 렌터카 영업이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쟁점이 생겨난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다음의 조항들 때문인데요. 기존의 법 체계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여객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에 보면 34조 2항과 3항에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뭐 쉽게 말하면 렌터카 사업자 같은 그런 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어떤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하나 렌트했다. 근데 그 업체에서 나한테 이거 운전자 뭐 써보시죠 하고 알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는 순간 차와 함께 운전자를 빌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택시와 같은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객 운송법에 걸리게 되는 그렇게 되면 여객 운송이라는 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사실 검찰의 입장에 맞는 것 같죠. 이건 불법 콜택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밑에 제가 밑줄을 그어드린 예외 규정에 있습니다. 시행령 18조에 보면 11인승에서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하는 자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 이제 그 재판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타다를 합법적인 렌터카 영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뭐 저도 사실 뭐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것저것 한번 뒤져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객관적 요건. 이게 객관적 요건이란 건 뭐냐? 쉽게 말해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피고인이 형법의 내용을 위반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을 위반했냐?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어떻게 봤느냐? 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초단기 승용차 임대차에 불과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알선도 이용의 편의를 위한 계약에 불과하지 이게 본질적으로 자동차 운송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사실 계속 콜택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주장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어쨌든 이거를 내가 자동차를 임대차했다, 빌렸다 이렇게 보지 않고 어쨌든 콜택시를 탔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뭐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그죠? 왜냐하면 타는 사람에 따라서 인지가 좀 다를 테니까 만약에 타다를 내가 있잖아,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동안 내가 차랑 운전자를 한 번에 빌렸어. 이렇게 인지를 할지, 예, 아니면, 나 그냥 뭐 타다라는 택시를 불렀는데, 이렇게 인지를 할지, 사실은 좀 뭐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죠? 자, 그러나 재판부는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타다 이용자가 임대차 계약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 이거 타다라는 게, 나 차랑 운전자를 빌린 거야. 라고 인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모바일을 통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봐야 된다. 즉, 이제 어떤 서비스 그 약관이나 여러 가지 이용을 위한 계약상에서는 어쨌든 임대차 계약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로 계약의 내용이 어땠는지,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딱 여기에 충실하게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주관적 요건은 어떠냐? 주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범행을 저질렀다 손 치더라도 과연 여기에 고의가 있었느냐? 뭐 아니면 이거 정말 뭐 고의성 없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르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 고의성에 있어서 고의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두 덩어리의 논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위에 써드린 건데 일단 첫 번째 타다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택시보다 비쌌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택시라는 운송 사업을 침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택시보다 비싸니까. 예. 뭐 택시보다 싸게 들어가면 막 뭔가 뭐 택시의 어떤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택시보다 비싸니까 사실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년에 서울의 어떤 택시의 매출은 증가했다라는 부분. 즉, 타다가 나왔지만, 그러나 뭐 택시가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인정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타다가 출시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영업 적자다라는 부분도 역시
비슷하게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는 뭔가요? 고의적으로 내가 택시라는 운송 사업에 들어가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기존의 산업을 뭔가 무너뜨리려고 했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두 번째 덩어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서비스 출시 전에 로펌을 통해서 일단 적법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과 전화, 이메일 등등 교류를 뭐 수차례 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딱히 뭐 타다 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해서 부정적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 지도를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서울시도 뭔가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고의성이라는 게 첫 번째, 기존의 사업자를 내가 일부러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의무를 다했다. 법적인 검토, 관련된 정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다했다라는 것들이 이 어필이 충분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객관적 요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위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과 그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아주 명쾌하게 합법이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선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위법은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일단은 객관적 요건은 넘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관적 요건은 어떻습니까? 업체가 갖고 있는 고의성이나 또 업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그 부지런한 노력들이 다 인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의 예외 조항에 부합된 것이고, 그리고 또 고의성도 없으니 자, 무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사업가 입장에서는 사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사실 그 누가 봐도 위법인 경우는 이제 오히려 괜찮아요. 그죠?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뭐, 야, 이거 하지 마.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도 그래, 이거 해봤자 뭐 깜빵 갈 텐데 이런 생각 들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과연 적법한지 아닌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사실 판단이 참 어렵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의외로 제 주변에서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창업자들은 이런 태도를 취해요. 취하거든요. 뭐냐면 아이 뭐 하다가 뭐 위법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지 뭐 벌금 내든지 뭐 심지어는 뭐 좀 배포 있는 분들은 뭐 아이 뭐 몇 개월 깜빵 갔다 오든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의 배경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 사용자가 많아지면 뭐 정부도 못 말릴 거야. 뭐 이런 마인드가 사실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일단 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막 이런 마인드인 건데, 그죠? 뭐 그 용기에는 뭐 저는 뭐 대단히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또 그런 막 배포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다의 경우도 보면 뭐 이미 수많은 사용자와 드라이버가 움직이는 큰 생태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도 사실 그래서 가타부타 뭔가 결정을 못 하고 계속 그죠? 지지부진하게 그 입장을 취해 왔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어떤 그 용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듯이 뭐 내가 사용자만 많이 모으면 걔네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말도 뭐 아예 틀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타다가 단순히 사용자 규모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용자 규모를 빌미로 해서 그렇게 밀어붙인 거냐? 그게 아니었구나. 법리적 싸움에 있어서도 준비를 참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법리적 싸움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은 아마 김앤장과 율촌 덕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뭐 이 탑티어의 그 법무법인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사실 뭐 김앤장이나 율촌을 그런 쓸 여력은 사실은 그냥 안 되겠죠.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최소한의 요건, 즉 객관적, 주관적 이런 요건들 상에서 내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는 이제 늘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혁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 규정이 없거나
또 혹은 해석이 애매한 영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뭔가 혁신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쾌하게 이게 합법이다라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게 위법은 아니다라는 점, 요런 점들은 사업 초기에 법무 검토를 통해서 많이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사례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관련 정부기관과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들을 원활하게 하셔서 기록을 좀 명확히 남겨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뭐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들었다, 뭐 어디 세미나 가서 만났는데 들었다, 뭐 이런 정도는 좀 약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혁신 산업은 늘 그 기존 사업과 마찰을 키는데요. 고의적으로 기존 사업을 무너뜨리거나 그들의 이득을 가로채려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변호사라도 된 것 같네요. 그죠? 예, 근데 뭐 사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건 규제에 민감한 산업일수록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받으시면서 만들어 가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뭐 제가 늘 주장하는 바인데요. 더 이상 스타트업 경영을 스타트업스럽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장인 정신 가지고 뭐 실험실에 있듯이 내가 그냥 좋은 제품 만들면 다 되겠지. 나중에 문제 생겨도 다 돌파될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스타트업의 경쟁자가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대규모의 기득권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스타트업이 그냥 보호받는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냥 뭘 해도 이쁘다 이쁘다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파괴력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늘 아주 위협적으로 지켜보는 대기업과 기득권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스타트업은 그냥 스타트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기업의 움직임, 그리고 투자자들의 생각,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경쟁사들의 동향, 또 그리고 오늘 보셨듯이 뭐 규제의 흐름, 또 이에 대한 대응, 법적인 대응 이런 것들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예, IT 이슈 위클리를 꾸준히 들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결국 타다로 시작해서 홍보로 끝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무슨 서비스가 나왔더라, 뭐 서비스가 특장점이 어떻게 되고, 뭐 UX, UI가 이런 얘기 제가 잘 안 하잖아요. 제가 그걸 중시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늘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잘 접하기 어려운 부분들,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는 바로 이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이슈 위클리를 꾸준히 들으시면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쪼록 남아있는 과제들 타다가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택시와의 상생안도 이제 적극 마련해서 실행하신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혁신 사업 추진의 본보기로서 그렇게 자리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요거 옛날 장표로 제가 그대로 올려놨네요.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뭐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에서도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채널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과 구독과 또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IT 산업과 모든 산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